살인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신데 왜 그러셨습니까? 인정하시나요?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취재진에 둘러싸인 이 남자. 어떤 질문을 해도 묵묵부답입니다. 알듯 말듯한 표정으로 오히려 고개를 꼿꼿하게 세운 채 지나가는 모습인데요. 당시 현직 서울시의원 김형식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대선 캠프에서 일까지 했던 정치인이 대체 무슨 이유로 저 자리에 서게 된 걸까요? 오늘 사건연구소의 키워드는 3천억대 자산가의 죽음입니다. 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서울시 의원 김형식. 제가 당시에 이 정치부 기자를 하고 있어서 이 사람과 사석에서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정말 개인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는데, 자, 일단 사건의 시작부터 들어가 보죠. 네, 지난 2014년 3월 3일 새벽 3시에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한 빌딩에서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건물주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구급차가 출동했을 때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숨진 건물주는 그 일대에서 굉장히 유명한 자산가 송모 씨였습니다. 밤늦도록 집에 들어오질 않고 연락도 안 되니까 아내가 걱정이 돼서 건물에 찾아갔고요. 관리인이랑 같이 3층에 있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송 씨가 저렇게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이 송 씨는 3천억대 자산가였습니다. 사무실이 있는 이 건물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건물 여러 채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는 뭐 음식점, 노래방, 은행 이런 것들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또 인근의 호텔, 예식장 이런 것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돈을 노린 범행이었겠죠? 일단 그렇게 의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 상황과 부검을 종합해 볼 결과 이 피해자 송 씨 같은 경우 서 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는 거의 머리 쪽에 집중이 돼 있었고, 뭐 둔기, 그러니까 날카로운 뭐 예기, 뾰족한 것, 이런 것들을 공격을 받았는데, 뭐 쓰러진 이후에도 계속 공격을 받은 것 같고 목 조르는 흔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럴 때 방어하게 되면 본인 몸에 생기는 또 방언이라고 있잖아요. 방언이 예. 거의 없었던 건 정말 손 쓸 새도 없이 기습적으로 공격을 당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또 범인이 이 송 씨의 주머니를 뒤진 흔적, 또 서류 가방 뒤진 흔적,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고, 거기에다가 피해자 가방 안에 있던 1,000원짜리 막 흩뿌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노린 강도가 아닌가 처음엔 의심이 됐던 거죠. 일단 범인 동선을 쫓아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그 범행 목적이 강도냐 아니면 또 다른 것이냐. 그래서 경찰은 수사를 할 때 그 건물 내부에 불이 꺼져 있었기 때문에 그 내부 CCTV에는 어떤 남성이 피해자를 그 전기 충격기로 순간적으로 제압을 하고 공격하는 모습만 포착이 됐는데요. 또 이제 자정이 넘은 그 시간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 살해를 하는데 3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폐를 갖다가 뿌리는 모습. 그래서 이제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다. 그리고 동선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폐를 꺼내서 뿌리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봤을 때는 아예 처음부터 강도라기보다는 살인이 예. 목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아하. 특히 이제 용의자의 동선을 보게 되면은 혼선을 주기 위한 그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 그 택시를 갈아탄다든가 이런 예. 것들을 보게 된다면 매우 계획적인 그런 살인으로 보입니다. 자기 간에는 좀 머리를 굴렸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추적을 해서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골목쯤까지 CCTV를 따라서 파악하고 있다가 골목 끝에서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인근에 골목 부근에 사우나 쪽에서 비슷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 보여서 밖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모습 보여서 사우나의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이 사람 가짜 가방 파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이름하고 전화번호까지 알려줬던 겁니다. 어허. 경찰이 그렇게 해서 추적을 해보니까 당시 44세 팽모 씨였고요. 그 팽 씨가 예전에 살았던 동네에서 살던 집, 빈집 창고에서 범행에 쓰인 도구들을 불에 태우다 만 것이 발견이 됐고, 심지어 그 뒷산에서는 이 테이저건, 이 전기 충격기, 이것도 불에 탄 채 발견됐고, 피해자 열쇠 뭉치까지 나왔어요. 범인이죠, 뭐 용의자가 아니라. 예. 자, 그럼 시의원 김형식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살해한 건 팽 씨인데요. 팽 씨는 실행자일 뿐이었습니다. 그 뒤에 있던 게 김형식이었고요. 당시 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서울시의원이었습니다. 44살 이 팽 씨랑 10년 지기 친구 사이였고요. 팽 씨가 김형식한테 7천만 원을 빌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채무를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팽 씨에게 이 살인 청부를 했던 겁니다. 아하,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죽이려고까지? 일단 시의원이 된 이 김형식이 피해자 송 씨한테 5억 정도를 빌린 그 차용증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럼 뭐 돈을 빌렸나 보다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아마도 이건 형식적이었고, 이 송 씨가
대략 5억 원 정도의 돈을 주고 뇌물성으로 주고 뭔가를 청탁한 게 아닌가 아하. 의심이 된 거였습니다. 거기에다 수천만 원어치 정도 접대를 했던 기록도 다 나왔습니다. 이 팽 씨가 아까 사무실을 막 뒤졌잖아요. 예. 열쇠를 가져갔는데 이 차용증 나중에라도 찾으려고 그것 때문에 열쇠를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청탁하기 위해서 김형식에게 5억을 차용증의 형식만 취했지 뇌물조로 지급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이 틀어지니까 김형식이 친구를 시켜서 이 송 씨를 살해를 교사한 겁니다. 자, 뭘 청탁했고 어떻게 틀어졌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 송 씨가 3천억대 자산가인데 또 다른 지역에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게 주거 지역인데 상업 용도로 변경을 해달라고 청탁을 아하. 했던 거예요. 그것만 이 변경이 되면 그때도 큰 자산가였지만 거기서 한 3-4배 정도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애초에 거기가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는 지역이었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거고 그럼 너 내 돈 받은 거 다 폭로하겠다.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날 위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 범행을 계획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실행에 옮겼던 팽. 근데 잡기가 쉽지 않았다면서요? 네, 심지어 도망을 갔는데 중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안 공조까지 받아가면서 갖은 노력 끝에 검거를 했는데 검거되니까 뭐 극단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소환이 됐고요. 이 송환되는 비행기 안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을 합니다. 어허. 알고 보니까 극단적 선택을 종용한 것도 잡히면은 극단 선택해라. 김형식이 종용을 했던 거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형식 역시도 주거지 입구에서 체포가 됐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김형식이 사건 일어난 3월 초에는 민선 5기 임기 말이었고 이후에 6기 당선된 지 20일 만에 체포가 된 거였습니다. 야, 재선 시의원이 된 지 20일 만에 세상에. 와, 그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뭐 굉장히 큰 정말 사회에 충격을 주었고요. 이제 팽 씨하고 같은 구치소에 나란히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같은 구치소에 있지만 서로 연락은 안 되는데 이 수감된 사람들끼리 쓰는 칫솔 커버 안에다가 쪽지를 넣는 방법으로 해서 이 김형식 씨이 팽 씨에게 편지를 전달했던 겁니다. 지금 나오네요. 예, 근데 저게 어떤 내용이냐면 미안하지만 우리 약속하지 않았냐? 재판정에서는 묵비권 행사를 해라. 너는 할 말 다 했지 않았냐? 그러니까 뭐냐면 혼자 안고 가라는 거예요. 네가 다 안고 가라. 네. 아. 그러나 팽 씨 이거를 발견하고 바로 담당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오히려 살인 청부를 했다는 증거가 돼버린 거예요. 아이고, 잔머리를 굴리다가 자기가 자기께에 넘어간 겁니다. 자, 제가 교수님께는 마지막에 질문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다 밝혀진 거잖아요. 네, 밝혀졌고 뭐 1심에서 뭐 살인 청부한 김형식 같은 경우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행했던 팽 씨는 그보다 형량이 작은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에서 팽 씨는 5년 준 징역 20년이 선고됐고요. 일단은 뭐 김형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뭐 무고함을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다 증거가 인정돼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건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또 뻔뻔하게 판사님 제가 정말 안 했습니다. 작년에 팽 씨에게 돈을 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열을 하며 끌려나갔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 짧게 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이 김형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팽 씨에게는 상당히 자랑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팽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뭐 환전소하고 뭐 그리고 이제 소위 얘기하는 모조 명품 가방 이런 거 팔다가 누구 소개를 통해서 이 김형식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정말 시연을 하고 하니까 굉장히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본인이 자랑도 하면서 많이 따랐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김형식이가 이 팽 씨가 운영하는 외화 환전소에 5천만 원 투자했다 손해를 봤기 때문에 야 정말 내가 미안하다 나한테 잘해줬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바로 이 김형식이라는 사람이 피해자 송시일로 좀 괴로워한다라고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금전적인 대가도 있지만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비뚤어진 우정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그런 그 커다란 실수를 갖다가 하게 된 거지. 참 씁쓸합니다. 다시 봐도. 자, 사건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